네, 지금은 세 번째로, 베스트 사례를 지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잘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높여주시고, 나도 저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져다가, 저런 식으로 구성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캡틴 김이래요. 여러분들 캡틴 박 많이 들어보셨죠? 네, 캡틴 김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소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필살기입니다. 부천에서 저는 캡틴 김이라고 불립니다. 캡틴 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 이유는 8년째 조기 축구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팀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박지성과 같은 에이스가 주장이 되지만 저는 팀에서 연락, 즉 소통을 잘하는 것 하나로 회장이 되었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축구팀을 만들었을 때는 분쟁도 많고 특히 오합지졸인 팀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구 실력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먼저 팀원들 간의 관계 개선과 원활한 통로를 확보하기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팀 회식을 했고요. 그리고 MT를 주최했고, 그리고 항상 먼저 다가가서 연락을 했다고 했고요. 그 결과 팀을 본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본인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 행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식을 하고 MT를 주최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고 연락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을 향상 가져왔다. 그래서 창단 5년 만에 지역구 준우승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뭘 배웠냐라고 했더니 원활한 소통이 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으며 그리고 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통력은 해외 수출 제품 관련 고객 상담 업무가 많은 품질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 능력과 협동심을 갖춘 저는 그죠? 지원하는 회사의 품질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의 축구 동아리 운영 경험, 그래서 회장 운영 경험을 통해서 내가 품질 직무에서도 이런 소통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끌어와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 역량의 소통 역량을 잘 강조하고 있죠. 네, 아주 잘 썼습니다. 다음 사례인데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서 증발 소재 분석 업무를 담당했대요. 그래서 연구 경험이 없는 OLED 관련 과제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OLED 관련된 과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재 분석만 하면 됐지만 소재 분석을 하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OLED에 관한 배경 지식을 쌓고 과제에 임한다면 좀 더 적합한 분석 장비를 선택했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OLED의 구조, 작동 원리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증발원 개발과 제작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직접 천안으로 협력 기업을 찾아가서 연구 시스템을 견학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이게 발로 뛴 거 이런 현장 경험을 기업이 아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의뢰받는 특기 측정 외에도 여러 분석을 추가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서를 제작했는데 그 결과 미팅에서 연구 진행이 좀 잘 됐다. 그리고 이해하기 쉬웠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요. 그래서 과제는 성공적으로 되었고 기업체와 또 다른 분석 참여 과제를 또 함께 진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잘했기 때문에 다른 과제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이 OLED 관련된 지식이 없었는데 그게 없어도 충분히 업무 수행 가능했지만 그걸 더 본인 발품을 팔아가면서 본인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직무 역량인 열정과 그리고 본인이 맡은 책임감을 강조를 했었죠. 네, 이렇게 잘 썼습니다. 다음 사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장은 100점, 결과는 57점이라고 했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품질 관리자로서 전공지식 습득을 위해서 군대에서 자격증 등을 목표로 도전을 했대요.
밤 10시 이후 취침을 해야 하는 군대에서 연등은 중대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대장님께 미래 품질 관리자가 되고 싶은 직업관을 설명해서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실 특별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군대 소재는 제가 막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 친구 사례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품질 관리자가 되고 싶은데 특히 첫 번째로 중대장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죠. 소통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2시간 여기서 이제 중대장실에서 특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씩 잠을 덜 자고 한 달 동안 꾸준히 공부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로 훈련과 야간 근무에도 계속 2시간씩 계속 잠을 덜 자고 직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불합격이었는데 이 도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역 후 군대에서 기본 지식과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통과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땡땡 화학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땡땡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직무 수행을 위해서 군대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 품질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품질 자격증을 어필했죠. 다음 사례는요. 리벳 분리기로 부자재 구매 비용과 시간을 벌다 했는데요. 간단한 생각의 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표현했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학교 2학년 방학 때 방음판 생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는 1000개까지 조립을 해서 속도가 중요했대요. 그래서 리벳을 손에 한 움큼씩 쥐고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벳들이 바닥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리벳이 뭐냐면 여러분들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리벳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작업이 끝난 뒤에도 바닥에 떨어져서 리벳이 손으로 걸러내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 낭비가 뭐냐면 회사의 큰 손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저 떨어진 리벳을 어떻게 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 알죠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리벳 분리기인데요. 리벳 분리기는 뭐냐면 리벳을 넣으면 아까 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머리 부분만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벳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친구 무엇을 강조했냐면 원가 절감입니다. 특히 이 친구가 생산 쪽,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쪽에 지원한 친구라면 이 원가 절감 이런 부분은 실제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가 절감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의 이익에 순이익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표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생산 쪽을 지원하신다면 생산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개선하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살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례는요. 공장의 생산기술 전문가입니다. 땡땡기업에서 생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는 생산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역할을 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분자 업계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땡땡 기업은 독자 기술로서 땡땡을 상용화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협을 달성했고 땡땡의 생산기술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을 분석을 했죠. 너네 기업 분석해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너네가 이런 큰 업적을 세웠다. 그래서 나도 좀 도움이 되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됐죠. 그 다음은 공장은 대량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설비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도, 습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생산되는 제품의 물성이 달라진 예민한 설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가 현장에 가서 현장 생산 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중요하더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본인의 역할을 나타내야 되고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와 함께 일석호흡을 같이 썼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장의 오퍼레이터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 직무의 특성상 오퍼레이터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먼저 다가가겠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직무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생산 관련된 직무를 희망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현장을 발로 뛰며 원가 절약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가 절감, 이 키워드를 잘 뽑아냈죠, 이 친구도. 그래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이게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인턴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말처럼 원가 절약의 답을 직접 공장을 돌아다니며 찾겠습니다. 만보계를 차고 공장 안에서 2만 보를 걷기 전에는 퇴근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이 숫자를 통해서 표현했는데요. 객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발로 뛰겠다라는 것을 만보기로 숫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입사후 포부는 아시겠지만 직무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후 포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목표를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사례는 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팀원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내게 노력한 자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작년 초 화원가속기연구소에서 2명의 연구실 동료와 함께 그렇죠. ARPS라는 그것을 이용한 실험을 했대요. 근데 6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24시간 동안 계속 실험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을 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실험 장비 조작, 데이터 기록, 분석 부분으로 각자의 일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열정과 끈기를 갖고 노력했더니 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장점을 이제 어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장점, 직무 역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분야 담당자들이 반환 입사지원서 만들긴 했는데요. 첫 번째, 직무 역량에 맞는 나의 역량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서를 보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자기소개서에서 그죠? 자기소개 전에 직무를 분석을 한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찾고 본인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서 하나하나씩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꼭 기재해야 되는 것은 직무 역량 플러스 기업의 인재상을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구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스타 플러스 LP로 그래서 직무 역량과 그리고 인재상을 둘 다 정리해 놓으시면 자기소개서를 쓰기 아주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사례를 보면서 화학 쪽에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